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네. 오른쪽 보시면은 4층부터 보시면 3천에 100이에요. 2배 올랐네요. 예. 이게 1층 대비 51%나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엔터테이너 분들의 워너비, 꿈꾸는 부동산을 들어보고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언해드리고 도움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워너비와 부동산이 합쳐진 워너비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었다, 잘 지었어.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어, 이름 잘 지었어. 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개그우먼 주현정 씨 편으로 저희가 평창동 주택에 대해서 워너비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드렸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엔 개그맨을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 우차싸 이 잡사바 이 코너에서 그 원숭이 역할을 했던 예,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누나 예, 여기서 누구신데 때려요 하시던 분 이 유행어를 했었고요. 요즘에는 우리 코믹 브라더 저와 함께 채널을 운영 중이고 우리 또 박이현 님도 옛날에 유행어 있었잖아요. 중수팔도 알려. 요즘 분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아유. 우리 또 박이현 님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옛날 혼자가 아니야라는 코너에서 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개그맨 김영 씨 인터뷰를 따왔는데 한번 먼저 인터뷰 영상 보시죠. 김영 씨 안녕하세요. 뭐야? 인터뷰 하나 따라왔습니다. 무슨 인터뷰? 이거는 이 코믹 브라더리 아니고요. 엔터 부동산에서 나왔거든요. 뭔 부동산이요? 엔터 부동산이요. 아, 맛동산? 아니요. 진짜 부동산. 요거는 이제 예능 채널이 아니라 진짜 정보 채널이니까. 그럼 나랑 왜 해? 아, 김영 씨 또 유명한 개그맨, 인기 개그맨이잖아요. 아, 그런 거 해야지. 예. 일단 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인사를 보내. 김영희 학기 수생을 보내.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양.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그 유튜브 코믹 브라더를 열심히 하다가 그렇죠. 경제가 이제 딴 데로 자꾸 빠져가지고 이 김영 씨가 꿈꾸는 워너비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이란 뭐지? 아, 집이 아니어도 되고 건물, 뭐 빌딩. 건물? 네. 있죠. 오, 건물이죠. 네. 어떤 건물을 원해요? 지하는 스튜디오 겸 사무실. 자, 1층은 쇼킹 피자. 네, 피자. 제 맥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펍. 네. 자, 2층은 만화 카페. 3층은 저기 PC방. PC방. 4층은 이제 그 우리 가족들 집. 아, 가족들 집. 아니다. 하면 안 되겠다. 아이, 진짜. 왜냐면 네. 같이 살면 싸워. 그럼. 저 4층짜리 건물만 할게요. 아, 4층으로? 4층은 이제 저희 집. 오케이. 딱 적당히. 끝. 그게 보통의 이제 꼬마 빌딩인데, 그거를 어느 지역? 서울. 서울? 네. 강남? 안 되죠. 강남은 힘들겠죠? 네. 꿈이어도? 꿈이어도 강남은 힘들어. 로또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약간 서울권 내에서 네. 입지 괜찮은 곳으로. 네. 알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어떻게 하면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키잖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채널 이름 뭐라고? 엔터 부동산. 엔터 맛동산 화이팅! 구독 좋아요. 엔터 맛동산 화이팅! 화이팅! 우리 김영 씨가 꿈꾸는 워너비 동산은 바로 총 4층 건물의 지역은 바로 서울권 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건물, 김영 씨의 워너비 부동산은 바로 이런 건물이었는데요. 일단 박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4층짜리 건물로 이런 형태를 보통 상가형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김영 씨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상가형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추세인가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신 분이 아마 이제 은퇴 준비용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렇죠. 내가 그 아주 뭐 별도로 살 집까지 마련해 놓고 내가 수익형을 하지 않는 한 네. 건물에 집도 같이 이제 겸하면서 이렇게 이제 점포 겸용
네. 이제 주거 겸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동산이 이제 생각대로 잘 되진 않지만 예. 하지만 이런 형태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층별로 자기가 원하는 네. 컨셉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수익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다 직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임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를 주는 거죠. 네. 입맛대로 그런 임차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야, 예. 고르는데 한 4년 걸렸겠다. 그렇죠. 층마다 이런 임대를 내주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희망하는 사항들은 네. 예, 그 실현 가능한 네. 예,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저는 약간 터무니없는 약간 그런 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안 그런 되면 것 직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공실에 대한 제일 좋은 해답이 음. 안 되면 내가 하집니다. 아. 어쨌든 김영 씨의 워너비 부동산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서울권 내라고 했습니다. 서울권 내 이 4층짜리 건물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토지 한 50평 정도? 네. 예, 그렇게 한번 꼬마 빌딩을 한번 잡는다고 하면은 음. 예, 이 정도 지금 이제 이런 임차 업종, 임대 업종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대개 보면은 대로변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또 가정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차도 막 다니고 시끄럽고 이렇게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역하고 가까운 이면도로. 역하고 가까운. 대로변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이면도로 안에서 예, 이면도로 들어가도 앞에 네. 차도 이제 그쵸. 다니고 네. 하는 정도 수준. 예, 그런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주거 2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잡은 수준은 평당 한 4천 정도? 오. 네. 4천 정도라고 하면은 50평이니까는 한 20억 정도가 되겠네요. 아. 20억.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네. 서울의 기준의 그 가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 네, 낮아요. 서울. 그래서 아주 네. 유명한 지역이 아니면 네. 예, 20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지 단가가 이 4천이니까 네. 이 4천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큰 대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분리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니면 건축물의 연면적 단가, 네, 평당 얼마 이렇게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원칙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규모가 작은 부동산은 그냥 토지 평당 얼마 아.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는 그 위에 그 토지 건물 위에 값이 예, 포함이 된 거군요. 단독주택이 있든 아니면은 상가주택이 있든 예. 뭐가 있든지 일단은 토지 평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엔 또 늘려가야겠죠. 앞으로 네. 점점 진출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엔 이걸 수익을 낳아야 될 텐데 이런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임대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고 계신지 네.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네. 그림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네. 내용을 들어보고 네. 제가 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아, 네. 네. 자, 이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실제 사례가 거의 근접한 내용이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은 네. 네. 매입 시 매입만 하고 그대로 소유권만 가져오고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매입을 하는 당시에는 뭔가 좀 하자도 있을 것이고 좀 낡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리모델링. 예, 그리고 투자를 이렇게 처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요령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거를 선택하세요.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예. 사용하시죠. 자, 매매가 아까 2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단가가 4천만 원, 토지 평당 단가가 4천만 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대지 50평짜리에 연면적 100평. 네. 예. 서울인 경우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도 있습니다. 건폐율이 60%라고 했는데 30평이 안 되죠. 네. 예, 26평 정도. 왜냐하면은 맨 꼭대기 주택을 주택. 20평 이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이 정도 주택이 22평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평대에 이제 평수가 나올 수 있고, 네. 자, 여기에 마당이 나올 수 있겠죠. 네네. 예,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옥상 마당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데크 형태의 그 꾸며서 네. 이쁘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멋진 또 이제 주택을 꾸밀 수도 있겠죠. 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를 임대를 줬을 때, 네. 예, 내가 안 들어가고 전체를 임대를 줬을 때를 수익률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쵸. 샀을 때. 네. 예.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수익률 빼버리면 수익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가치를 잘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임대를 줬을 경우를 감안해서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보증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층별로 해서 보증금, 임대료,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체를 받았을 때로 전환을 해가지고 나온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대료 단가를 구하고 네. 비율로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층별 효용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을 100으로 봤을 때 2층의 가격 수준을 몇 퍼센트 예, 이렇게 하는 걸 층별 효용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층별로 이제 그 검증을 할 때 쓰는 예, 그런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임대를 줬을 때 보증금 1억 7천에 월 임대료 480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구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수익률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예, 그 내가 대출을 안 받았을 때 네. 3.1% 정도 나와요. 네. 그 최근에 3%대 수익률로 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안 받고 3%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이렇게 돼요. 수익률이. 예, 지금요. 그렇죠. 네. 이게 임대 수익률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출을 50%로 감안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이제 5% 이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임대를 줘도 0.9%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수익이 많이 줄죠. 네. 1%대 정도 수준으로 줄게 그러네요.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네. 왜냐하면은, 임대 수익률 3.1%보다 대출 이자 5%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영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은 예, 낮아진다. 네. 그래도 이제 50%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 20억에서 10억이네요. 예, 10억이고 또 보증금이 1억 7천이 있으니까. 예. 근데 보증금은 취등록세하고 이런 부대 비용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20억에서 한 10억 정도 투자 비용이. 예, 투자 비용이 되는 거죠. 네. 빠듯하긴 할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어쨌든 그 이제 저스트하지만은 미니멈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는 있다. 예, 이론상으로. 실제로는 그 이 임대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실 부분에 대한 기회 비용도 발생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약간의 유효 자금이 또 있으면은 좋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리모델링 후에 예, 수익을 검토를 하는데, 네. 자, 보시면은 26억이라고 돼 있죠. 네. 예, 이거는 20억짜리를 사고 6억이 리모델링이 더 투자가 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보통 20억 정도의 그 빌딩을 샀을 때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이 저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많이 들어가네. 리모델링 정도까지 해놓고 파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나는 20억짜리지만은, 시세가 20억 정도의 토지 평당가가 있지만, 저기 보시면은 26억으로 계산하면 5,200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5,200 정도로 가격을 해놓고 판다라고 하면 그것도 매입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보고 사는 거니까. 네. 예, 오히려 뭐 하자 있는지 검증만 하면 되니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뭐 시세보다 비싸다. 예, 4천인데 뭐 5천만 원짜리가 있네. 네. 좀 깔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더 투입이 되는 비용이 이미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서 똑같이 이제 MD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면적도 똑같아요. 네. 자, 근데 수익이 보면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가겠죠. 아, 네. 임대료를 더 받을 예, 수 있으니까. 비용은 들었는데 임대료를 그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예, 개선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리모델링이 되면 좋을까?
그렇죠. 수익이 올라갈까? 그냥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제 그냥 오래된 거를 새 걸로 바꾸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시면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앞서 그냥 리모델링 전에 매입한 거에 층별 임대료를 보시면은 층별 임대료 수준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예, 비율 보시면 1층이 100으로 돼 있고 그 1층이 5천에 200이 100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자, 리모델링 후는 5천에 250입니다. 그죠? 이게 100이 되는 거죠. 네. 자, 1층부터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그 전에 있는 거는 1층이 5천에 200짜리가 100인 거는 2층이 44%, 1층 대비 44% 수준이라는 거고, 네. 3층은 36%, 그 다음에 4층은 주택이라서 38% 정도까지 제가 잡았는데, 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4층은 3천에 50만 원 수준이 되겠네요. 그죠? 예,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네. 자, 오른쪽 보시면은, 예, 4층부터 보시면 3천에 100이에요. 2배 올랐네요. 예. 이게 1층 대비 51%나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층도 마찬가지로 43%까지 책정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36%인데, 그 다음에 2층은 50%, 예, 이제 한 개 층이지만, 예, 그 정도 효과는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도 31%에서 39%까지 올라간다. 지하부터 해가지고 4층까지, 4층까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옥상, 예, 옥상 부분까지 생기니까 5개층 정도, 6개층 정도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놓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은 것을 내가 싸게 사서, 예, 가치를 내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올린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내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죠. 좋은 부동산 저평가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잠재 가치. 예, 그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오래된 부동산 중에서도 가치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자, 임대료가 480에서 720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대출이 없을 경우에 3.6%가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수익률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또 1.9%, 2%가 되겠네요. 1%씩 올라가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4층을 내가 직접 썼다고 하더라도 네. 자, 이전에 리모델 하기 전에는 4층을 직접 썼는데 그냥 낡아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죠. 네. 그럼 수익률도 대출이 없어도 내가 직접 썼을 경우에 2.8%, 그다음에 대출을 50% 받아버리면은 거의 똔똔이죠. 네. 예, 0.2%. 한 개 공실 생기면은 마이너스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예, 네.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4층을 내가 썼다 하더라도 대신에 정말 그 아파트처럼 리모델링을 한 새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고, 대출을 안 받았을 때 3%,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1% 수준 가까이, 예,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을 봐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런 부동산을 찾는 게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10억 플러스 16억. 그러니까 6억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네. 이 6억 부분도 대출이 돼요. 아. 예. 리모델링하는 자금도. 예, 근데 그걸 다 이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 그렇게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예, 좋은 부동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어도 리모델링에 대한 대출은 또 따로 그렇죠. 심사가 가능하군요. 네. 야, 이건 몰랐네. 이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돈 6억이 더 들어가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것도, 대출을 받고 나서 네.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잘 안 해줘요. 그 중간중간에 조금. 사전에, 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아니 이렇게 또 표를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현실적이에요. 사실 요즘에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권 내에 있는 집들 가격이 보통 이제 뭐 6억에서 낮게는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수 없는 형태고 관리비가 더욱더 나가는 형태지만, 이런 부동산은 지금 뭐 미미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0.2, 적게는 0.2에서 0.8%까지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더 많게는 뭐 3%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도 좋겠지만, 투자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김영 씨가 이 네. 표를 보시면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이게 뭐고? 내가 얼마가 있어야지 꼬마 빌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자금하고 네. 이걸 집을 먼저 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할지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자금을 내가 더 모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앞서 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또 혼자 할 것이냐 또 둘이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네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어떤 그런 목표가 방향이 설정이 될 수 네.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엄청난 들어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그림이 그려지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엔터 부동산을 찾아주시거나 저희 네이버 카페 꼬마 빌딩 연구소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더 필요한 질문들은 거기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또 일일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꼭 가입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엔터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엔터테이너들의 꿈을 현실화 시켜드리는 우리 워너비 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